안녕하세요. 쏟아지는 AI 소식, 그중 하나에 더 깊이 초점을 맞춰보는 캐스톤 AI 포커스입니다. 지난 6월 한국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코스피는 5.8% 폭락했고 거래가 20분간 멈췄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고 외국인이 하루에 4조 6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방아쇠는 단 하나, 전날 밤 애플 CEO 팀 쿡의 한마디였습니다. 모두가 AI 시대의 청구서가 소비자에게 왔다고 말했죠.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이건 애플의 전략적인 실수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틀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6월 24일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이 역사적인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이 1년 만에 4배 반, 영업이익률은 무려 84%, AI 붐이 만든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증거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최대 25% 올리며 말합니다. 메모리 값이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 수준이라고요. 잔치를 벌이던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날 동반 급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뉴스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AI가 메모리를 다 빨아들여 비싸졌고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왔다.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커플만 벗겨보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애플은 마치 우리 업계 모두가 같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공정하게 짚고 가죠. 가격을 올린 건 애플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가격을 올렸고 델과 레노버도 20% 넘게 올렸습니다. 메모리 폭등에 소비자 전자업계 전체가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 애플 혼자 유난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갈립니다. 미국 증시를 이끄는 7개 빅테크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AI 시대의 진짜 전쟁은 단 하나, 누가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짓느냐입니다. 올해 이들의 AI 투자액을 보시죠. 아마존 2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900억 달러, 구글 1,800억 달러, 메타 1,300억 달러. 네 곳만 합쳐도 약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100억 달러 안팎, 우리 돈 10몇 조 원에 그칩니다. 그것도 작년보다 줄었죠. 동료들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가격을 올리면서 동시에 그 비싼 메모리를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어 클라우드로 돈을 법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메모리 값이 올라도 회수할 매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빅테크 중 가장 적습니다. 자기 AI조차 구글의 칩을 빌려 돌릴 정도죠. 메모리 값을 회수할 대형 클라우드 사업이 없는 유일한 빅테크가 바로 애플입니다. 게다가 지금 슈퍼사이클의 진짜 주인공은 일반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이죠.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이 HBM의 70%를 SK하이닉스가 만듭니다. 그런데 애플이 사는 건 아이폰과 맥에 들어가는 평범한 디램입니다. 물론 HBM 생산이 폭증하면서 일반 디램 라인까지 잠식돼 그 디램 값이 오른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메모리는 완제품 원가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품값이 25% 오른 게 아니라 AI 이슈를 명분 삼아 제품 가격을 그만큼 올린 거죠. 정작 이 슈퍼사이클의 한복판, HBM 전쟁에 애플은 끼어있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죠. 만약 애플이 내가 총대를 메고 버티면 다른 빅테크도 공감해서 메모리 구매를 줄이고 그럼 가격이 꺾이겠지라고 기대했다면 그 계산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시나리오는 7기업이 모두 똑같이 행동해야만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AI는 지금 기업의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이 7 중 단 한 곳이라도 메모리를 더 사서 데이터 센터를 먼저 완성하면 그 회사가 AI 패권을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도태됩니다. 이런 판에서 누가 메모리를 아끼겠습니까? 오히려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서로 달려듭니다. 다 같이 버티는 공동전선은 한 명만 배신하면 그가 왕이 되는 구조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애플은 애초에 따라올 수 없는 판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6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메모리 회사에 수십조 원을 미리 입금하면서 줄을 서죠. 마이크론 한 곳에 들어온 선급금만 22조 원입니다. 30년 만에 갑과 을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실제로 꺼낸 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합니다. 중국산 메모리를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요. 하지만 그 중국 회사들은 미국 국방부의 군사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의회가 반발했고 무엇보다 그들은 구형 디램이나 만들 뿐 AI의 핵심인 HBM은 못 만듭니다. 결국 갈아타도 AI 메모리는 여전히 한국 손에 있는 거예요. 강자라면 시장에서 풀었을 문제를 애플은 정부의 손을 벌려 풀려 합니다. 이건 협상력이 아니라
약함의 신호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짚겠습니다. 애플의 이 노선이 영리하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막대한 AI 투자가 거품으로 끝나면 천조 원을 쏟은 빅테크들이 휘청일 때 애플은 두둑한 현금을 쥐고 안전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애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로 지금 이 메모리 사안에 한해서는 애플은 비용을 회수할 때도 협상력도 자력 해결책도 없는 가장 약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팀 쿡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AI 소비의 상징인 애플이 100년 만에 홍수라며 비명을 지르자 AI를 잘 모르는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비정상이다, 거품이다. 그래서 다음날 한국에서 메모리 주식이 투매됐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JP모건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시장이 비용 영향을 과도하게 증폭시켰다. 다시 말해 이건 거품이 아니라 실수요였고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겁니다. 정작 그 경쟁에서 빠져있는 당사자의 비명 한마디에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제 관점입니다. 애플의 진짜 힘은 성능이 아니라 편안함이었습니다. 개발자인 저조차 리눅스가 더 싸고 빠른 걸 알면서도 윈도우와 맥을 써온 건 그 편안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AI 바이브 코딩 시대가 오면서 그 편안함의 가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코딩은 클라우드와 AI 위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운영체제를 쓰느냐는 점점 덜 중요해졌거든요. 게다가 맥은 원래 유닉스 기반이라 개발에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가격을 25% 올리고 고용량 맥 제품군까지 단종시키며 찬물을 끼얹었죠. 그 돈이면 차라리 리눅스에 맞춰 성능을 올리는 게 낫다. 개발자와 파워 유저들은 이미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쟁은 아이폰 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AI 성능에 최적화된 기기들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키워야 할 건 AI 대응이고 사용자라는 파이인데 가격을 올려 사람들을 밀어내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구시대적인 대응 아닐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애플의 비명은 사실 약함의 신호였습니다. 가격을 올린 건 애플만이 아니었지만 그 비용을 회수할 때도 협상할 힘도 스스로 풀어낼 방법도 없는 건 애플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건 한 회사의 가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0년 세상을 지배한 건 가장 편안함을 잘 파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AI라는 새 시대는 편안함이 아니라 성능, 그리고 그 성능을 만들어내는 연료를 쥔 쪽의 왕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연료가 바로 한국이 쥐고 있는 메모리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한편으로 무척 안타깝습니다. 애플에게 이건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였거든요. 보세요. 그토록 골치 아프던 우리나라의 한글, HWP 파일조차 이제는 AI 덕분에 누구나 자유롭게 다루게 됐습니다. AI는 지금 그렇게 굳건하던 진입장벽과 습관의 벽까지 빠르게 허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플이 했어야 할 일은 메모리를 핑계로 가격을 올려 당장의 영업이익률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윈도우에 익숙한 사람들을 AI에 더 최적화된 애플의 생태계로 끌어들였어야 했죠. 그렇게 사용자를 늘려 더 단단한 이익으로 키웠어야 합니다. 벽을 쌓을 때가 아니라 문을 열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애플이 얼마를 올렸나가 아닙니다. 왜 세계 1위 기업조차 이 흐름 앞에서 약자가 되었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헤드라인이 가리고 있는 곳에 조용히 숨어 있곤 하니까요. 같은 뉴스도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세상의 뉴스를 한꺼풀 더 깊이. 지금까지 캐스톤 AI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